어르신, 그리고 전국의 예비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복지를 쏙쏙 짚어주는 남자 복동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2020년 올해 나이로 주민등록상 55년생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는 재산이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소득이 최대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얼마였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인정의 기준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분은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수치인 소득 인정의 기준이 해당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뿐만 아니라 실상은 재산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을 앞선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오늘 말씀드리는 소득의 상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기초연금에서 정해둔 재산 공제액을 넘지 않을 때 맞는 기준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정해둔 기본 재산액 기준은 대도시에 거주하실 땐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실 땐 8,500만원, 농어촌에 거주하실 땐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해당 재산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 말씀드리는 소득 상한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이 재산 공제액을 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득 상한 기준을 체크해 두시면 도움되실 텐데요. 도대체 소득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어르신, 소득 상한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소득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 상한이 다른 이유는 종류마다 공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소득에 대해서 잠시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르신, 소득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초연금 조사 시 반영하는 소득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해서 하는 상시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사업소득,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하는 일용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국민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소득 공제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짠! 자, 표를 보시면 가장 유리한 소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용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조사 시 보통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로 300만원, 400만원 돈을 많이 벌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무래도 65세가 넘어가는 시점의 일용근로는 근로중단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상되어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65세가 넘으면 사회활동 삼아 일용근로를 간간히 해보시는 것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일용근로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상한선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타 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 공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기타 소득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 그대로가 상한선입니다. 그 말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이 상한선이 된다는 거겠죠. 바꿔 말해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해당 기준을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인 상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표에 보시면 상시 근로소득은 소득 공제사항이 있죠? 소득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제가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본 결과 소득의 상한선은 단독 가구라면 소득이 307만 4천원, 부부 가구라면 434만 2천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단 부부 가구일 때는 외벌이일 경우의 기준입니다. 자, 다시 말해보면 기초연금의 기본 재산액보다 낮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가구 상시 근로소득이 307만 4천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 외벌이 상시 근로소득이 434만 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요, 맞벌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상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산정식으로 계산을 한 번 더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상한선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설명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르신, 지난 영상에도 사실 알려드렸지만 이 공식 한번 공책에 적어 보시겠습니까? 상시근로의 소득의 평가액 계산 방식, 세전근로소득에서 96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방식입니다. 자, 이 공식에서 세전근로소득에 제가 계산했다던 307만 4천원을 넣어보면 결과값은 147만 9,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148만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외벌이도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상시근로나 사업소득이 맞벌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시로 함께 알아보면 좋겠네요. 광주에 살고 있는 노인 부부 가정입니다. 전세금 1억 2천만원짜리 집에 거주하며 은행에는 약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시 근로로 월 약 200만원을 벌고 있고, 저도 상시 근로자로서 월 3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이번에 둘 다 만 65세에 나이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시 가정의 재산은 기초연금에서 정해둔 기본 재산액보다 낮기 때문에 재산 부분은 기초연금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소득만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죠. 앞에 소득 공제사항을 반영한 공식은 근로자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소득 부부 각각에게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예시와는 달리 상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요? 상시 근로소득에는 공제를 반영하고 기타 소득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서 덧셈 해보시면 됩니다. 산수입니다. 공책에 적어서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시면 누구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요, 기준은 해당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직영연금 수급자. 두 번째, 고급 차량이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물론 고급 차량은 10년이 넘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튼 위 상황인 경우에는 기준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널 내 기초연금액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대략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해보지 않으면 명확한 답은 알 수 없으니 본 영상은 대략적인 점검 자료로 쓰시고 가능할 것 같다 하면 2020년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오늘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를 쉽게 이해하는 그날까지 복지부로TV는 계속됩니다.